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 투표와 지역주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일단 여기 제목이 보면은 지역 투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주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개념은 지역주의 투표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역주의 투표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역 투표라고 얘기한 이유는 어,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그 두 지역을 대표하는 두 정당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죠. 이제 그거를 지역주의 투표라고 하죠. 언론에서는 정치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의 투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바로 지역 정당 후보들이 또는 이제 지역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전국 득표에 대비해서 자신의 지역에서 얼마만큼 지지를 더 많이 얻었는가, 초과적으로 지지를 많이 얻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13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예, 김대중 후보죠. 이 당시에는 그 다음에 김영삼 후보, 그 다음에 노태우 후보 이제 세 명의 후보가 각각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로 인식이 되었죠. 그래서 노태우 후보는 경북, 대구 경북, 김영삼 후보는 경남과 부울경, 그 다음에 김대중 후보는 호남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후보로 인식이 돼서 그 후보들이 각각 자신의 지역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었죠. 세 지역에서 이 세 후보들이 전국에 비해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정도를 평균을 내면은 한 이렇게 32%쯤 돼요. 32%. 지금 아래층에다 개가 짖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 소리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창문을 닫을 수도 없고 어,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소위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권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지역주의 투표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호남과 영남에서 그 지역 출신 후보 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전국에 비해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정도. 그래서 이번에 21대 총선에서도 뭐 영남을 미통당이 거의 다 싹쓸이 했죠. 그리고 또 호남은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고 그처럼 전국에 비해서 호남이 민주당에게 지지를 보낸 정도, 그 다음에 영남민들이 미통당한테 지지를 보낸 정도, 이제 그 차이, 전국 대비 이제 그런 걸 지역주의 투표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지역주의 투표라고 부르지 않고 그걸 지역 투표라고 불러요. 지역에서 얼마만큼 자신을 대표하는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는가. 왜 그러냐면 이제 지역주의 투표는 뭐냐면 내가 이제 구분하기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성향, 지역주의 투표 성향을 나는 지역주의 투표라고 불러요.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라는 건 뭐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후보의 이념을 보고 투표하기도 하고 또는 뭐 후보의 어떤 뭐 능력을 보고 투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감안을 해서 투표를 하겠죠. 정당에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에 반해서 아니면 자신의 정책적인 선호에 반해서 그 후보가 가진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투표하는 성향을 저는 지역주의 투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지역적인 요소를 보고 투표하는 성향.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지역적인 요소라는 거는 이제 지역 정체성,
그러니까 만약 영남민들이 미통당을 찍으면 미통당에게 자신과 같은 어, 지역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느끼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적인 혜택. 지역적인 혜택이란 거 하면은 이제 경제적인 혜택 또는 뭐 정치적인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지역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자신의 지역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 뭐 국가의 공기업이 유치된달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역 개발 사업, 뭐 공항이나 뭐 철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정치적인 혜택, 뭐 자신의 지역 정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 뭐 고위 공무원들, 아니면 국가의 말하자면 권력기관장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 출신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면 뭐 또 이제 그 사람들 휘하에 있는 뭐 여러 사람들도 취직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장관들이 자기 지역 출신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많이 대표를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그런 심리적인 그런 우월감, 뭐 그런 걸 가질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지역적인 혜택이라고 하는 거죠. 또 지역 정체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영남민들은 미통당을 밀어줘야 돼. 그리고 또 호남 사람들은 민주당을 밀어줘야 돼. 이제 그런 심리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역 정체성에 포함이 되는 거는 뭐 지역 감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지역에 호감을 더 느끼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상대 지역에 반감을 느끼는 그런 느낌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 감정도 이제 지역 정체성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를 할 때 비영남, 비호남민들은 이제 이런 지역 정체성이나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이런 변수들이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하지만 호남민들은 이제 투표를 할 때, 뭐, 민주당을 볼 때, 이념을 보고 투표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뭐, 우리 호남 정당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투표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영남민은 미통당에게 그런 식으로 투표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투표하는 걸 지역주의 투표라고 나는 불러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 주 지역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자신의 지역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는 그러한 투표 행태는 지역 투표라고 불러요. 지역주의 투표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뭐 이번 21대 총선에서 지역주의 투표가 이제 더 강화됐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언론에서는 지역주의 투표 강화됐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영남에서 미통당을 더 지지한 정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더 지지한 정도, 그리고 영남에서 미통당의 의석을 싹쓸이한 정도, 또 호남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싹쓸이한 그걸 보고 지역주의 투표가 강화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된 시각들이죠. 예전 유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영남민이 미통당을 더 지지했다면 이런 지역주의적인 이런 요소 때문에 미통당을 더 지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영남 사람들이 더 보수화돼서 이념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됐기 때문에 미통당을 더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민들이 보수적으로 됐기 때문에 미통당을 찍는 거는 그건 지역주의 투표가 아니잖아요. 이념 투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영남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정책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그런 최저임금 인상 정책, 그런 경제 정책에 반대해서 만약에 영남민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고, 그 다음에 호남민들은 그런 대북 정책, 예를 들어서 햇빛 정책이나 그 다음에 뭐 서민 정책을 좋아해서 만약에 민주당을 찍었다면 그거는 지역주의 투표가 아니죠. 그거는 정책 투표죠. 그러니까 이처럼 두 지역에서 투표 결과는, 이와 같은 투표 결과는 정책 투표로
정책 투표 때문에 호남민과 영남민들이 자신의 지역 정당에 더 지지할 수도 있고, 이념 때문에 더 지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정체성, 지역적인 혜택 때문에 자신의 지역 정당을 더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통합돼서 종합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인데, 이거를 지역주의 투표라고 부르면 안 되죠. 지역주의 투표는 말 그대로 지역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나 아니면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 때문에 투표하는 행태가 바로 지역주의 투표지, 이거는 이념 투표의 결과, 그 다음에 정책 투표의 결과, 지역주의 투표의 결과가 모두 섞여서 나타난 거니까 그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정치학자 중에 이걸 구분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어, 이런 인식을 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처럼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피상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작동하는 그 원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있던 투표의 결과도 역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걸 다 구분해야 되는 거죠. 정책 투표가 어느 정도가 이 유권자의 지역 투표에 포함이 되는지, 이념 투표가 어느 정도 이 투표, 지역 투표 결과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지역주의 투표가 이 투표 결과에 어느 정도가 섞여 있는지를 그걸 골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투표, 지역주의 투표가 아니라 지역 투표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이 기간 8대에서 뭐 11대, 이때는 거의 뭐 지역 투표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영남이라고 해서 영남정당, 이 당시에 이제 박정희 민주공화당이죠. 민주공화당을 영남 사람들이 더 지지하지도 않았고, 또 호남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또는 김영삼 대통령, 과거에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가 의 정당인 신민당, 호남 사람이 신민당을 더 지지하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신민당이 호남 정당이라는 인식이 없었죠. 왜냐하면 김영삼 총재도 신민당 당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경북 지역에서 특별히 뭐 민주공화당을 뭐 우리 지역 정당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낸 거죠. 하지만 이제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째 대선에는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 이때는 이제 김대중 후보하고 박정희 후보가 서로 경합했던 때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민들은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고 영남민들은 박정희 후보를 지지했던 당시고, 이때는 이제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하고 그냥 경합했던 때죠. 그러니까 충청도 쪽에서 윤보선 후보를 좀 더 지지하고 경북에서 박정희 후보를 더 지지했겠죠. 근데 이제 이때는 지역주의 투표가 나타나지 않다가, 왜냐면은 이때는 총선 기간이고, 그리고 유신 이후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민주적인 그런 선거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던 그런 때죠. 그리고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제 이처럼 갑자기 지역주의 투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민주화 이후에 지역주의 투표가 나타났느냐,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어요. 뭐 정치적인 동원론, 그냥 그런 입장에 의하면 김영삼 후보하고 김대중 후보하고 그 다음에 김종필 후보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후보가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표를 넣기 위해서 지역민들을 동원했다, 이제 그런 시각이에요. 그런 시각도 있고, 또 최장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 투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념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남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호남 사람들은 진보적이기 때문에 영남민들은 자신들의 지역 정당이 보수적인 정당이고 자신들도 보수적이니까
영남 정당을 지지한 것이고, 호남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보적이고 또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진보 정당이니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것일 뿐 어떤 뭐 지역 감정이나 지역적인 배타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주의 투표는 이념 투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죠.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지역 정체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서강대 이제 이가빈 교수 같은 분은 한국에서 지역주의 투표는 지역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 영남민은 그냥 영남 정당이기 때문에 그냥 영남 정당에 지지를 하는 것이고, 호남민은 그 민주당이 호남 정당이기 때문에 그냥 지지하는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근데 이와 같은 주장은 동의방복이죠. 그러니까 호남민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민주당이 호남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 정당을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왜 민주당을 호남 정당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영남민은 예를 들어서 미통당을 왜 영남 정당으로 생각하는지, 그거를 밝히는 게 이제 학자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역 정체성 때문에 이제 투표한다는 건 맞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은 이 지역 정체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런 감정, 지역 감정, 아니면은 뭐 그 밖에 자신의 지역 정당에 대한 어떤 그런 호감, 뭐 그런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야겠죠. 그렇다면은 지역주의를 조금 전에 최장집 교수님은 이념 투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학은 교수님은 지역 정체성이라고 얘기했고, 또 나 같은 시각에서는 이제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 기대, 그걸 이제 합리적인 선택 이론 시각에서 이제 바라본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이것만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플러스 정당 간의 입장 차이, 입장 차이의 상호작용, 차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역 감정이다. 지역 감정의 결과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동원론, 정치적 동원, 정치인들, 이 지역 대표들이 정치적으로 지역민들 이용했다. 이런 시각. 그렇다면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어떤 이론이 이와 같은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념 투표라고 한다면 왜 갑자기 13대 총선, 13대 대선 이때부터 영남민과 호남민이 갑자기 이념적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됐는지, 이제 그런 설명을 해야겠죠. 물론 그와 같은 설명의 타당성을 더할 수 있는 사건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죠. 광주와 민주화 운동이었고, 이제 이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민과 영남민의 어떤 이념 차이가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근데 이제 민주화 운동 직후에 이때 있었던 때는 그런 이념적인 그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죠. 물론 이제 이때는 전두환 시기 때 치러진 선거이고 이제 중대 선거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야당이 어떤 그런 선명 야당이 아니라 어용 야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를 가지고 이념 간의 어떤 대결이 벌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비정상적인 선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념 투표였다는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패턴이 보여준 것 중에 하나는 이 새까맣게 짙게 표시된 게 대통령 선거예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확연하게 이처럼 지역주의 투표가 더 강하게 나타나죠. 총선보다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념 투표라면 유권자들이 대선에서 이념적으로 더 이념적인 차이, 영남과 호남 간의 이념적인 차이가 더 선명해져야 한다는 걸 입증을 해야겠죠. 여론조사 어, 결과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패턴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선과 총선이라고 해서 유권자들이 영남과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념적인 차이가 더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념 투표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설명을 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영남과 호남민 간의 그런 이념적인 차이가 지역주의 투표의 결과만큼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0%에 35% 사이니까 만약에 지역 투표가 이념 투표라고 한다면 영남민과 호남민의 그런 이념적인 구성, 그러니까 보수적인 유권자의 비율과 진보적인 유권자의 비율의 차이가 한 30% 차이가 이 정도까지 나야겠죠. 근데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남민과 호남민의 이런 차별적인 투표 행태가 이념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역 정체성 이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이 이론은 영남과 호남민의 투표 행태의 차이를 지역 정체성으로 설명할 때 그렇다면 지역 정체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의 반복적인 그냥 설명이기 때문에 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지역 정체성이 발생했고 그게 투표로 이어지는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이처럼 대선에서 지금 지역 투표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왜 갑자기 대선에서 이 지역 정체성이 강화되는지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대선에서 영남민들은 나는 영남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어, 뭐라고 할까 심리적인 그런 정체성이 강화되는지 대선에서 그러다가 총선에서는 나는 덜 영남 사람이야 나는 덜 호남 사람이야 그렇게 느끼는 거를 설명을 해야겠죠. 대선에서 이처럼 지역 투표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이게 지역 정체성의 결과물이라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선에서는 더 강한 지역 정체성을 느끼고 총선에서는 덜 강한 지역 정체성을 느껴야 된다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런 시기별로 지역 투표에 이런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왜 갑자기 이때는 지역 정체성이 강화됐고 또 이때는 지역 정체성이 약화됐고 또 어떨 때는 다시 강화되고 이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혜택은 왜 대선 때는 이처럼 지역 투표 성향이 강화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대통령제고 대통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에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측근들을 고위 공무원에 임명할 수도 있고 장관직에 임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권력기관장에 임명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정치적인 그런 혜택을 자기 지역 출신에게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산 배분이나 아니면은 지역 개발 그런 혜택을 자신의 출신 지역에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그걸 아는 거죠.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지역의 혜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대선에서 강한 지역 투표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총선에서는 어떤 정당이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권력을 잡는가에 따라서 이 지역적인 혜택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를 장악해가지고 예산 편성 문제나 아니면 국가 정책을 이발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혜택이 아무래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장관 임명이나 뭐 그 밖에 어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장관을 임명할 때마다 신문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남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영남민들이 얼마만큼 임용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죠.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그런 지역 개발 사업, 뭐 공항이나 아니면 뭐 도로 같은 게 건설될 때 그 SOC 예산을 또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초래될 수 있는 지역 혜택의 차이가 상당히 가시적이죠. 하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회는 하나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뭐그 다수 정당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지역적인 혜택이 직접적인 혜택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관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혜택이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대선과 총선에 있어서 이런 지역 투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지역적 혜택뿐 아니라 정당 간의 입장 차이의 상호작용 효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뭘 의미하냐면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권자들은 정책 투표를 하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이념 투표를 하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정당이 다 그 정당이고 이념적으로 별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정책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은 비정책적인 요소 또는 비이념적인 요소를 가지고 투표를 하겠죠. 그와 같은 비이념적인 그리고 비정책적인 요소가 바로 지역주의 투표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극단적인 경우에 완전히 미통당과 민주당이 이념적으로 완전히 똑같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똑같으면, 그러면 호남민과 영남민들은 어떤 근거로 투표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지역주의적인 요소, 뭐 지역적인 정체성이나 아니면은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 그것만 가지고 투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역주의 에 더 의존해서 투표하게 되니까 이 지역 투표가 강하게 나타나고,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느껴질수록 이념적인 대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지역 투표를 덜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념 투표를 하게 될 테니까, 또는 정책 투표를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제시한 이론은 이 지역적인 혜택, 그리고 또 이념 투표도 지난 시간에 영남민과 호남민 간의 이념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역 투표 결과는 이념 투표와 이 지역적인 혜택의 혼합물인데, 이 이념 투표와 지역적인 혜택에 의한 투표 성향이 변동이 있게 되는데, 그 변동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정당 간 입장 차이라는 거죠.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의 이념,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의 이념 차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뭐 21대 총선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20대 총선이나 이 사이에 이념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할 경우, 우리가 그렇게 가져갈 경우, 그리고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 역시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 경우에도, 만약에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벌어진다면
이 지역 투표의 강도는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이념의 변화 또는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영남과 호남 간의 이념 차이가 전혀 변화가 없거나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가 전혀 변화가 없을 때도 정당 간 입장 차이가 벌어지면 지역주의 투표는 줄어들게 되고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역 투표는 강화될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이론이 이제 내 이론이에요. 근데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이론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제 그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좀 이따 보여줄게요. 경제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왜 그런 경제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가 생겼느냐? 과거에 영남과 호남에서의 이 지역 생산과 도시 인구의 비율을 변화를 보면 1955년에는 영호남 간의 이런 지역 생산 이 전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호남이 18% 정도를 전국 생산액에서 18% 정도를 차지했고 영남이 30%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제 40년 뒤인 1995년에는 11%로 호남은 쭈그러들었고 영남은 약간 증가했겠죠. 변화량을 보면 7% 포인트 그러니까 이 변화량을 보면 18에서 11%니까 7% 포인트가 감소했고 영남은 4% 포인트가 이제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민들이 과거에는 뭐 영남하고 호남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영남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산업 도시들이 있죠. 울산이나 아니면 뭐 진해, 그다음에 뭐 구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산업 도시들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도시들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의 그런 산업 정책으로 인해서 주로 그런 산업 도시들이 영남 지역에 이제 이렇게 생겨나는 걸 보고 이제 호남민들이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들 느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도시 인구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겠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래서 도시로 이제 인구가 집중되게 되는데 이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그 비율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14%에서 66%로 그러니까 52% 포인트가 증가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영남은 61% 포인트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산업 도시들이 형성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도시화가 더 많이 진행되게 된 거죠. 그 밖에 뭐 또 SOC 그런 결과를 보면은 영남 지역에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이고 호남 지역에서는 2차선이고 철도도 호남은 단선이고 영남은 북선 뭐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니까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우리 지역도 이제 발전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전국 인구 대비 지역 인구 비율의 변화를 봐도 호남은 17.2%에서 이제 13.1%로 4.1% 포인트 감소하고 영남은 이렇게 9.6% 포인트 이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영남 지역이 이제 많은 도시들이 이제 건설되면서 이제 호남민들이 일자리가 없게 되니까 이제 영남으로 이제 많이 이사를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점점 호남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고 그동안에 박정희 통치 하에서 영남만 발전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대통령을 배출해서 우리 지역도 좀 발전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과거에 호남 차별적인 영남 정권의 그런 산업 정책, 경제 정책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광주 민주화 운동 이 이제 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충격적인 일은 죽음과 관련된 거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경제적인 그런 것보다도 더 인간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목숨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광주 시민들이 희생되시고 그리고 뭐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부모가 뭐 돌아가시고 그건 이제 영원히 그런 충격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두환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당 그리고 이제 그 정당들의 후의 정당들에 대해서 호남민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 6.25도 마찬가지죠. 이제 6.25로 인해서 어떤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지금 분들은 절대로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할 수가 없겠죠. 그냥 친정부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경제적인 이런 문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보다도 그런 목숨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매우 강력한 그런 이념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 정책, 차별적인 산업 정책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경제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를 형성시켰고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념적인 차이를 발생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아까 조금 전에 지역주의 투표를 여러 가지 그런 원인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기존 이론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지역 감정이 존재하는가를 보려고 한번 설문조사에 이 문항을 포함시켜 봤어요. 영남민에 대한 호감도. 그래서 전국 평균을 보면 영남민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비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10% 정도 되고 이제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37%. 그러니까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영남민들을 호남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비호감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보면 광주 호남 사람들은 영남민에 대한 비호감도가 전국에 비해서 30%라고 보면 한 8%포인트 정도 더 높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죠. 뭐 전국 평균 대비 한 8%포인트인데 오히려 서울 사람들은 영남민에 대해서 호남민보다 더 강한 비호감도를 느끼고 있죠. 31%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9% 정도. 그리고 강원, 제주 사람도 영남 사람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비호감도를 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역 감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서로 뭐 배타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그렇게까지 호남민이 영남민을 싫어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대구 경북 사람들은 영남민을 싫어하는 그런 비호감도가 낮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아마 뭐 이 9%도 고향이 대구 경북이 아닌 사람들, 영남이 아닌 사람들이 이처럼 영남민에 대한 비호감도를 느끼겠죠. 그러니까 뭐 호남에서 이사 간 사람들, 충청도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이사 간 사람들, 그리고 부울경 지역도 영남에 대한 비호감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낮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영남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 광주, 전라도, 그러니까 호남 지역민들이 영남민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37% 여기도 뭐 반올림하면 37%니까 그러니까 영남민을 호남민이 전국 평균 정도로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감정을 그렇게 뭐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영남민에 대해서.
또 실제로 나도 대학 다닐 때 하숙을 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 영남 친구들이었어요. 오히려 서울 사람보다도 영남 사람들이 더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대구 경북하고 그 다음에 부울경 사람들은 영남민에 대한 호감도가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근데 가장 영남민에 대해서 호감도를 덜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남민에 대한 호감도를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이 서울이죠. 서울에서는 오히려 25.3%만 영남민들에게 호감을 느꼈고 전국 평균이 37%라는 걸 감안할 때 약 12%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영남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죠. 오히려 호남 사람들보다. 그 다음에 호남 사람에 대한 그런 호감도를 보면 조금 전에 영남 사람의 경우에 전국 평균을 봤을 때 22 대 37, 또는 22.5 대 38.9니까 호감도가 뭐 약간 더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 있죠. 호남 지역에 대한 호감도가 영남 지역에 대한 호감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데, 근데 과거에는 호남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었죠. 왜냐하면은 뭐 언론에서 그런 호남민에 대한 어, 그런 비호감도를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그 텔레비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드라마에서 뭐 그 가사 도우미로 나온 사람들은 다 호남 사람으로 나오고, 뭐 그리고 또 사기꾼, 그 다음에 조폭, 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호남말을 쓰는 그런 드라마들이 다 많았죠. 사기꾼, 그래서 뭐 호남 사람이면 뭐 사기꾼 아니면 조폭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면 호남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아무래도 타지에 가다 보면 타지에 가서 뭐 사기를 치고 아니면 뭐 그런 뭐 조직 폭력도 그런 단체도 뭐 호남 지역에 더 많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뭐 특별히 호남 지역에만 밀집된 건 아닌데 이제 드라마에서 과대하게 이제 그런 면을 많이 부각을 시켰죠. 그래서 호남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나도 이제 지금 집사람하고 결혼을 할 당시에 왜 하필 호남 사람이냐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이제 서울 분인데 호남 사람에게 과거에 사기를 당하셨던 것 같아요. 호남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내가 이제 결혼할 당시 그 당시에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호남 사람이 오히려 영남민보다 호감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는, 그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택시 운전수인가 그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호남민이 그런 나쁜 이미지보다는 어떤 진보적이고, 그리고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그런 면이 또 부각되니까 아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호남의 그런 명예를 그런 살리는 여러 가지 그런 발언과 행동을 했었죠. 그래서 호남민에 대한 이런 인식이 이제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보면은 또 전국 평균하고 이런 지역민들의 그런 호남민에 대한 그런 호감도를 비교해 보면 역시 서울 사람들은 호남민에게 비호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근데 이 대구 경북을 보면은 호남민에 대해서 비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전국 평균하고 비교하면 뭐 3%?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호남민에 대해서 비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리고 부울경을 보면 오히려 전국 평균에 비해서 더 적게 나타나죠. 물론 이제 부울경에는 호남에서 이사 간 사람들이 좀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낮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경상도 지역에서 호남민을 그렇게 비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전국에 비해서 많이 높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호남민에 대한 지역 감정이 경상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남 지역에서 호남민에 대한 호감도는 당연히 높게 나타나겠죠. 자신의 지역이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의 호남민에 대한 호감도는 36%,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더 낮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부울경에서는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39대 1이니까 40이니까 1% 정도 더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호남민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은 뭐 영호남 간의 그런 지역 감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 서울 지역은 호남민에 대한 호감도를 느끼는 사람들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5%포인트 정도 더 낮게 나타나고 비호감을 느끼는 사람들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5.5% 정도 더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 사람들이 영남과 호남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영호남민 간의 어떤 그런 지역 감정 차이보다는 서울 수도권과 지역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 서울과 영호남 간의 어떤 그런 호감도의 차이 이게 나타나지 영호남 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 감정 때문에 지역 투표가 나타난다는 그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고, 그리고 과거에 정치인들이 이제 이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아까 얘기한 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신라 시대 때부터 뭐 우리가 임금을 배출해 오고 그다음에 박정희를 배출했는데 만약에 호남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우리에게 보복을 한다 뭐 백제에게 뭐 대통령을 양보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 투표를 유발하는 그런 선거 운동을 많이 했었죠. 이호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작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고 했던 거지. 우리 역시 그 시민들은 항상 정치인에 비해서 더 의식이 더 높은 것이죠. 이런 지역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지역주의 요소들 중에 하나가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라고 얘기했었죠.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는 왜 왔느냐?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지역이 발달할 수도 있고 또 상대 지역이 발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상대 지역에서 대통령이 배출되면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따라서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야겠다.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정치적인 혜택, 경제적인 혜택을 기대하는 뭐 그런 심리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회고적인 평가를 보면 21대 총선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에 지역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면 전국 평균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보다 훨씬 더 많죠.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광주, 전라 쪽에서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더 적죠. 그러니까 뭐 광주, 전라가 뭐 경제적으로 더 발달했다기보다도 이제 그 지표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생산량이나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지한 정당인 경우에 아무래도 더 우호적인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호남민들이 이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도 아무래도 다른 지역민보다는 더 좋게 평가를 해주는 것이죠.
호남민들은. 근데 이제 대구 경북을 보면 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부울경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더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남은 전국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더 높고, 그리고 대구 경북은 굉장히 커다란 박탈감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죠. 12.7%만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23대 13 하면 10%포인트 정도 더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울경은 20.2%, 한 3%포인트 정도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의외적으로 강원 제주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경제적인 그런 경제 영역에서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역시 지역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귀화가 사는 지역의 경제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물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 정당 또는 특정 지역 대통령에 대한 그런 평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과연 유권자들이 지역주의 투표를 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지역 경제가 달라진다고 생각할 경우에 지역주의 투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달라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광주 시민들은 오히려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구 경북도 오히려 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부울경도 약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났죠. 그런 걸 보면은 아마 경제적인 혜택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는 어떤 박탈감이 더 강하게, 회고적인 박탈감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죠.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은 전국 평균이 47%인데 광주, 전라는 전국 평균과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부울경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충청도 지역이 보면은 처럼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아마 충청도 지역에서 대통령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고 충청도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상대적인 박탈감. 근데 몇 주 전에 보여줬지만 이 호남과 영남 정권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이 충청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혜택을 입은 거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경기도, 서울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가장 큰 혜택을 얻은 지역은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은 충청도에서 가장 큰 혜택을 얻었는데, 정작 충청도 사람들은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경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비율이 적고,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충청도를 기존의 대통령들이 발전시켜서 그렇다고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영호남 지역의 대통령들이 자신의 지역을 뭐 홀대해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충청도 핫바지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부추기는 것이죠. 왜
우리 충청도는 항상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아서 뭐 차별받았다. 충청 우리가 뭐 핫바지냐? 뭐 이게 충청도 핫바지론이잖아요. 근데 정작 데이터를 보면 이 세 지역 중에서 충청도가 이제 가장 큰 혜택을 경제적인 혜택을 받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아졌다가 이제 전국 평균이 19%고 커졌다가 36%인데 여기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사람들은 영향력이 작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나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이런 정치적인 그런 정치 영역에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부울경을 보면은 23.3%. 작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국 평균보다 비율이 높긴 높죠. 호남 사람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18.1%니까 전국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호남 사람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제 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실제로 뭐 이낙연 총리 또 그렇고 그리고 내각을 보면 호남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죠. 이따가 좀 보여주긴 하겠지만 호남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좀 임용을 많이 한 편이죠. 그래서 호남민들이 이제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충청도 사람들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제 커졌다고 생각을 하죠. 아마 이해찬 당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뭐 그 밖에 조금 미디어에서 더 많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그런 충청도 출신의 그런 국회의원이 있죠. 뭐 김종민 씨나 뭐 그래서 그런지 충청도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제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구 경북민들은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상대적인 박탈감, 정치 영역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이제 대구 경북 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한번 봅시다. 정치적인 충원이 어떻게 변해와 있는지. 이 그래프가 보여준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충원에서 이제 중요한 집단들,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직, 그 다음에 5대 권력기관장, 그 다음 차관급 이상, 차관, 장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국무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권력기관장,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 청와대 정무직 이렇게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짙게 표시된 게 영남이고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게 호남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영호남 인구 비보다 이 지역 출신의 고위 공직자의 더 임명한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민이 뭐 인구가 10%인데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에서 호남민의 권력기관장 이 차지하는 비율이 만약에 이렇게 한 25% 여기서 25%로 나왔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호남 출신의 고위 공직자를 35% 정도 임명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 35%와 10% 차이가 바로 25% 포인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호남민 인구 비율보다 고위공직자를 임명한 비율이 더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Y축이죠. 그래서 정권별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가장 이렇게
영남, 새카만 색을 먼저 보면 영남민을 우대한 정권, 영을 기준으로 영남민을 우대한 정권이 이 영 위에 있는 정권들이니까, 그리고 가장 심하게 우대한 정권을 보면 이렇게 김영삼 정권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 이 가장 영남민들을 5대 권력기관장, 그 다음에 차관급 이상 장관, 뭐 차관들 포함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대통령 측근에 임명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 차별적인 정치적인 충원이 가장 심했던 때가 노태우 정권하고 김영삼 정권,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박정희. 그러니까 대개 영남 출신 대통령들이 당선이 되면 영남 집중적인 정치적인 충원을 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차별을 가장 심하게 한 이런 대통령들이 바로 이제 영남 출신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영남 출신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상대적으로 이제 차별적인 지역 차별적인 정치적인 충원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출신 대통령을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 실선 호남 출신 5대 권력기관장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22% 정도 더 임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차이. 그리고 하지만 여기 이 점선을 보면 장차관급을 보면은 오히려 호남의 인구 비율에 비해서 덜 장차관을 임명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역시 측근,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직을 보면 높은 비율로 호남 출신을 더 임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권력기관장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정무직을 자신 지역 출신으로 임용하는 그런 이제 특성이 나타나죠. 노무현 대통령은 영에 가깝게 호남 사람들을 더 많이 임용하지도 않았고 영남 사람을 더 많이 임용하지도 않고, 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차별적인 그런 정치적인 충원을 한 대통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 점선, 그러니까 장차관급의 호남 출신을 많이 임용을 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낙연 총리나 그 다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인가요? 그리고 그 밖에 뭐 몇 명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권력기관장은 10% 정도 더 많이 호남민을 임명을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호남민의 이제 우호적인 그런 충원을 했다고 할 수 있죠. 본인이 부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부산 지역을 더 많이 임용하기보다도 호남 사람들을 더 우대한 이제 그런 임용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 출신들을 더 우대한 정도, 그러니까 상대 지역을 홀대하고 자신 지역을 더 우대한 정도, 그 그림을 보면은 그 다음 이 그림이 이제 그와 같은 거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반대 지역 대비 지지 지역을 우대해서 충원한 정도. 달리 얘기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 사람들은 덜 뽑고 그 대신 자신을 지지한 지역 출신들을 더 뽑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럼 0을 기준으로 보면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거의 비차별적인, 거의 완벽하게 비차별적인 정치적인 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두 번째로 비차별적인 정치적인 추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약 10% 정도 자신을 지지한 지역 출신을 더 많이 뽑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밑에 있는 게 세 종류의 고위직 평균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와 비슷한 결과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 정부에서 가장 자신 지역을 우대하고 상대 지역을 홀대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지역주의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충원은 주로 이 영남 지역 출신들 대통령에게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 중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지역을 상대적으로 더 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충원을 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비차별적인 정치적인 충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지역 투표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러니까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지역 투표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입장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역 투표가 강화되는 그 성향을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수고 많았어요.